거를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셔야지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잘 아셔야. 그래서 우리가 세운 발해입니다. 우리 땅.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발해에 제일 잘 나갔던 왕 한 명만 기억을 해볼게요. 제 발해에서 제일 잘 나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해가 동모산에서 대조용이 세워서 나중에 잘 나갈 때는요, 보세요. 신라보다도 이거 더 크지 않아요. 어마어마하죠? 옛날 그냥 고구려가 잘 나갔을 때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광개토대왕이 잘 나갔을 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영토가 넓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 별명이 생겨요. 중국에서 지어줬어요. 자, 발해가 전성기일 때 별명은 해동성국이라고 합니다. 해동성국. 자, 이 뜻은 우리가 해는 동쪽에서 뜨죠. 자, 중국 입장에서 아니 해가 뜨는 동쪽에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융성한, 잘 나가는 나라가 있었으니 발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건 중국에서 붙여준 그 정도로 잘 나갔던 나라. 자, 그래서 바다 동쪽에 아주 융성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발해가 처음에 건국 초에는 발해는요, 이제 그 이웃 나라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중국 여기 좀 써볼게요. 당나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신라, 그리고 여기 뭐 일본이 있고요. 주변에 뭐 이쪽으로 가면 뭐 돌궐족도 살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발해는요, 신라하고 당나라를 너무너무 싫어하죠. 왜? 고구려가 누구 때문에 망했죠? 자, 신라하고 당이 손잡아서 나당 동맹을 맺어서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원수죠. 발해 입장에서는 왼수 같은 놈들이죠. 그래서 당나라랑 신라를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구려 멸망을 시킨 나라들이니까. 그리고 뭐 돌궐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나쁘게 지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우리 발해에 제일 잘 나가는 전성기, 그래서 우리가 선왕이라고 해요. 선왕, 선왕, 전성기 그러잖아요. 그죠? 성왕, 발해 전성기고요. 중국의 세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땅덩이가 넓었던 제일 잘 나갔던 왕. 그렇게 화려하게 잘 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망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또 거란족이 있어요. 이 거란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거란족 때문에 망합니다. 자, 이렇게 화려했던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망한다는, 벌써 나라를 세우고 망하고 다 끝났어요. 발해가 아주 그냥 금방 끝나죠. 네, 그래서 아래는 통일신라가, 위에는 발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발해는 대조영이 세웠다. 자, 그러면 발해도 이제 새로운 나라니까 정치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삼성육부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정치를 합니다. 정치는 삼성육부. 사실 그 당시가 아까 전에 중국의 이름이 당나라예요. 당나라가요, 요즘으로 치면 한 미국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의 롤 모델이 당나라가 돼요. 그래서 역시 발해는 우리가 당나라의 정치가 삼성육부거든요. 그거를 좀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 밑으로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정당성, 성조성, 뭐 중대성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성이 있고요. 삼성이 되죠. 그리고 이 정당성 밑으로 6개의 부가 있어요.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해서 육부. 그래서 삼성육부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개의 성과 6개의 부가 있다. 삼성육부. 자, 이걸 다 이름을 외워야 되느냐? 절대로 외우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자, 우리 발해는 삼성육부인데 그나마 제일 최고로 높은 곳이 정당성, 바로 정당성입니다. 자, 그래서 발해의 그 정치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기구가 정당성이고요. 정당성이 육부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다 정당성에서 결정을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수도는 바로 여기 동모산 바로 이쪽, 여기가 이제 상경이에요. 상경이 수도예요. 여기 상경. 자, 역시 우리 상경과 더불어 5개의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상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다섯 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혹시 보이시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몰라도 됩니다. 네, 몰라도 되는데, 자, 상경이 도시고 수도고, 상경 말고도 중경, 서경, 동경, 남경 이렇게 해서 5개를 이제 핵심 도시로 해서요. 자, 그 도시들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뭐 외국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런 교통로도 잘 만들고요. 그렇게 살아온
발해입니다. 자, 발해는 고구려인이 소수고 말가린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자칫 고구려 사람과 말가린이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 싸우지 않고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자, 우리가 중앙 지배층은 고구려인이지만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거의 다 말가린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토착 세력가가 말가린으로 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이제 지배층과 말가린족 간에 이제 조화를 꾀하면서 살아갔더라. 자, 발해 유명한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발해 돌사자상, 우리 정해공주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사자상, 그다음에 발해 석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발해 문화재로 유명해요. 아래는 통일신라가, 위에는 발해가. 통일신라도 새로운 나라가 오픈된 거라면 발해도 새로운 나라인 거죠. 이렇게 두 나라가 양대 산맥으로 가고 있더라. 자, 그러면 이랬던 이제 신라가 망해갑니다. 이렇게 막 통일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이제 신라가 꺾어지는, 자, 이제 신라의 말기, 아까 상중하 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귀족들끼리 어마어마하게 치열하게 이제 왕권 다툼이 막 벌어지는 거죠.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요. 자, 우리 귀족들 사이에,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특히 우리 해공왕, 불쌍해요. 해공왕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이제 죽임까지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수히 짧은 세월 안에 왕이 계속 교체가 되는, 네. 자, 우리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쵸? 한 왕이 10년도 못하는 거죠. 자, 그게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왕은 중앙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전국이 있고, 신라가 있고, 자, 그럼 왕은 중앙에 이렇게 있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왕이 쟁탈전이나 벌이고 있어, 싸움질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전국 관리가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방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자기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은 왕권대로 약화되고, 사회는 혼란해지고, 네, 그러면서 국가의 그 지방 통제력, 지방 통제가 잘 안 되고요. 관리가 안 되는, 자기 싸움질 하느라 바쁘니까. 자, 그래서 신라의 아주 그 견고했던 신분제도 골품제는 흔들거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골품제가 흔들거리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신라, 자, 썩어 빠진 신라, 지금 신라가 이제 망해갈 때는 신라가 상당히 썩었어요. 자, 그러면 이 썩은 신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 자, 바로 지방의 세력가들, 지방에서 좀 힘 좀 쓰는 사람들. 왜냐하면 중앙에서 하는 짓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귀족들이 그냥 왕이 쟁탈전이나 하고 백성들 뒷전이고, 자, 그래서 지방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해요. 자, 호족이 힘을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 죄다 육두품이 많았죠. 자, 육두품은 능력 있고 똑똑해요. 귀족입니다. 그치만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성골, 진골이 될 수는 없어요. 태어나야지만 되니까. 출생이 엄마 아빠가 성골이나 진골이어야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난 더 성공할 거야. 난 더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가 있으니까 노력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해도 벌써 난 끝이야.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싶어요? 짜증만 나죠. 이놈의 세상. 다 뒤져 엎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육두품과 골품제 때문에 신분의 한계를 느끼는 육두품과,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 힘을 키우는 호족입니다. 자, 보세요. 육두품은 나름대로 이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관직에도 올라간 사람들이니까 중앙 귀족입니다. 귀족은 귀족이지만 왕족이 될 수 없는 귀족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중앙 귀족이면서도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어요. 바로 골품제 때문에. 자, 그래서 통일을 했을 때는 왕한테 조언을 해주는 그런 왕이랑 좋은 관계였지만, 여기 신라 말에는 오히려 이 신라를 부셔버려야 돼라는 반신라적인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자, 호족은요, 지방 세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지방에서 나름대로 지방의 그 촌주죠. 촌주 출신이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는 사람. 네, 그래서 아니면 중앙에서 잘 나가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 그 낙향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아니면 우리 장보, 해상왕 장보 같이 바다 세력, 해상 세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견훤과 같은 군인 출신의 사람,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지방에서 힘을 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호족입니다. 자, 호족은요, 지방에서 힘이 있어요. 지방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완전 짱 먹어. 지방에는 땅도 많고, 심지어 자기 군대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결국에 이들이 손을 잡아서
나라를 세우죠. 신라는 망하고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육두풍과 호족이 새로운 세력이 되는 거죠. 이제 중앙에 반기를 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육두풍과 호족의 뒷받침이 되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라고 하면 새로운 우리 불교계의 선종, 풍수지리설, 유교 이런 것들이 우리 신라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사상을 보실까요? 자, 그러면 사상에는 물론 이 시대는 다 불교 신자들이 제일 많아요.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불교에도 두 가지라는 거죠. 그동안은요. 우리 왕이나 귀족들도 불교를 믿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들은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 교종을 좋아합니다. 교종. 교종은 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교리. 사실 근데 불교 경전이 어렵거든요. 우리 민중들은요, 뭐 가방끈이 짧아야 배운 것도 없는데 막 어려운 불교 경전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이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기존에 우리 왕실이나 귀족은 배운 사람들 아니에요. 돈도 있고 있어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고 자, 경전과 교리를 강조하는 교종을 좋아해요. 불교에서도 종파, 교종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종은요. 네, 사실 뭐 공부 백나라면 뭐예요? 예를 들면 막 종교 활동 열심히 한다고 막 맨날 교회 가요. 나쁜 짓 해요.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도 진짜 착하게 살고 정말 진실되고 이런 사람이 더 또 훌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참선, 깨달음 이런 게 중요하다. 이걸 선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시면 정신수양, 참선 이런 거 해서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선종이 유행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공부해야 되고 교리 어려운데 이거 뭐야는 깨닫기만 하면 된대. 그쵸? 진실되게 믿으면 되는데 이게 더 와닿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호족과 백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바로 선종입니다. 그래서 신라 말에 나름대로 이제 반신라적인 그런 걸 이끌 때 또 바탕이 됐던 사상이다. 선종입니다. 선종, 참선, 깨달음.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새롭게 들어온 건데 신라 말에 우리 승려 도선이 갖고 왔어요. 중국에서.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땅에도요, 뭔가 이 자연에도 기운이 있대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으면 뭔가 잘 돼요. 그런데 이사를 가면 뭔가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고 잘 풀리고. 근데 이 나쁜 땅에 기운이 안 좋아요. 자, 이사를 가는데 막 누워 건강이 나빠져, 사업이 망해, 이럴 때는 여기 터가 안 좋나 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 동양의 전통사상 풍수지리설이라고 해요. 풍수지리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지형이 땅이 인간의 어떤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죠? 땅에도 기운이 있다. 기왕이면 우리가 좋은 땅에 살아야지 좋지 않겠어요? 네, 명당을 찾자. 이게 바로 우리 풍수지리설입니다. 명당을 찾아서 좋은 기운이 흐르게끔. 네, 그래서 자, 그 당시 이제 풍수지리가 호족을 키우는데 또 한몫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조건 수도 경주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도니까. 근데 아니야. 우리 지역도 풍수적으로 좋은 지역이고 이 지역도 좋은 지역이고 자,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들의 호족들이 약간 더 우리 지역이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방 세력을 키우는데 또 한몫하는 사상이 풍수지리설입니다. 거기에다 이제 공자님 말씀인 유교까지. 네, 그래서 뭐 열심히 공부하는 육두품은 이런 유교 공부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육두품과 호족은 기존의 교종이 아닌 선종, 풍수지리설, 유교 이런 걸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통일신라가 지금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쟁탈전하면서 백성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금은 그냥 엄청나게 쥐어짜요. 네, 세금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백성들은 너무 힘들죠, 지금. 자, 그때 이제 진성여왕 때 최고가 돼요. 정말 백성들이 괴롭기가 최고입니다. 진성여왕 때. 그래서 최치원이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학자는 여왕한테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좀 개혁해야 된다. 신라가 좀 변해야 된다. 자, 근데 뭐 무시되죠. 그쵸? 네, 그래서 최치원은 그 수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다 관직 버리고 막 희망 없다 신라 그러면서 이제 막 떠돌아다니는 그렇게 되죠. 관직 다 버리고.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중앙 귀족들의 부패, 사치, 향락. 자, 국가 재정은 재정대로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재정이 어려우면 또 세금으로 또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만 이래저래 쥐어짜는 거죠. 근데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뭐 흉년이나 전염병 들면 우리 백성들도 살기가 너무 힘들죠. 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떠돌이가 되는 거죠. 고향 버리고 세금 낼 수도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아니면 도적이 돼버린다거나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렁이도 밟은 꿈틀한데 하도 이렇게 괴롭히니까 드디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게 농민 봉기예요. 여기저기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제 싸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요. 자, 결국에는 이 신라가 이제 다시 쪼각나기 시작해요. 자, 원래는 이게 하나의 통일 신라가 자, 신라는 요만해지고요. 여기 요만해지고 여기에는 후 고구려가 여기에는 후 백제가 이렇게 탄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원래 신라가 이만했는데 제일 먼저 900년에 여기 후 백제가 세워져요. 누가 세웠냐면 견훤이 세웠습니다. 견훤. 네, 견훤이. 자, 원래는 여기 이 서남해안을 지키는 해상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견훤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견훤을 부추긴 거죠. 견훤 보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견훤이 결국엔 여기다가 옛날에 백제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고구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니까 자, 다시 백제를 이어가겠다. 후 백제다. 그 전에 백제와는 다른 그 다음의 백제다. 후 백제. 여기는 후 고구려. 견훤이 자 지금의 전주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 네 전주 한옥마을도 유명하죠. 자 바로 그 완산지를 도읍으로 해서 네 그래서 전라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후백제를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바로 901년에는요 우리 궁예가 자 우리가 이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후고구려를 네 그래서 궁예는요 사실 신라의 왕족 출신이에요. 신라 왕족 출신인데 하도 왕이 젠탈들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죽을 뻔하죠. 그러다가 뭐 이제 눈도 실명되고 막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신라가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신라가 그래서 오히려 신라에 대한 반감을 가지면서 여기다 이제 후고구려를 세운 거죠. 네, 그래서 궁예의 오른팔이 왕건이었어요. 궁예 오른팔이 왕건. 그래서 왕건의 아빠와 아들 왕건 부자가 네, 이제 궁예를 도와줘서 이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수도는 바로 개성에서 송악이죠. 개성 송악을 수도로 해서 후고구려가 세워지고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 좋은 자리를 딱 이제 차지하고 있죠. 나중에 근데 궁예가 많이 이상해져요. 많이 얘가 좀 이상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왕건이 궁예를 치고 이제 왕이 돼서 고려를 세우게 되는 거죠. 태조 왕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원래는 이따만했던 신라가 이제 신라는 예매해지고 다시 후백제가 다시 후고구려가 다시 그래서 이 시대를 후삼국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래서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다시 신라가 쪼각났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랬던 후삼국과 발해로 아주 분열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약간의 그 사회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통일신라는요. 굉장히 화려했어요. 통일된 다음에 이제 막 의리의리하게 살았죠. 귀족들은. 그래서 늘 그렇지만 귀족들은 굉장히 많은 노비와 사병을 소유하고 뭐 사치품을 수입해다가 화려하게 살고요. 항상 늘 힘든 건 농민입니다.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으로 또 많이 바치고 하니까 여유가 늘 없는 그래서 늘 세금의 부담을 지고 있는 여유롭지 못한 농민들. 자, 근데 그 통일신라는요 외국과하고 교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활발한 대교류. 자, 그러면 무역을 많이 하는데 중국은 뭐 옛날부터 항상 1순위죠. 중국 당나라하고 무역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국제무역항이 어디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수도요. 자, 근데 신라는 수도가 금성입니다. 그럼 금성 옆에 가까운 데는 울산항이에요. 울산. 아, 그래서 수도가 금성이니까 제일 가까운 바다 울산항이 국제무역항. 아셨죠? 항상 수도랑 가까운 바다가 국제적인 무역항. 네, 울산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이제 무역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통일신라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해상왕 장보고. 자, 우리 장보고는요, 우리 이제 평범한 평민 출신인데, 당나라에 가서 굉장히 높은 사람까지 됐어요. 당나라에 가서. 근데 이제 당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자, 우리 신라 사람들이요. 자, 우리 중국 해적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적을 만나면, 바다에서 해적을 만나면, 물건 다 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죠.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막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던 장보고가 이제 열받는 거죠. 우리 신라 사람을. 자, 그래서 돌아와서 왕을 만납니다. 자, 나한테
이 지역을 내가 관리하겠다. 다 해적을 다 쓸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이제 왕이 허락해서 여기다가 청해진. 자, 오늘날 완도에다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중국과 일본, 자, 중국과 일본이 무역하려면 이제 여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딱 하니 해적을 다 쓸어버려. 해적 소탕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무역의 중심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여기를 다 지나쳐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상왕 장보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그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이득도 많이 취하고요. 굉장한 권력자가 됩니다. 장보고. 그래서 우리가 해상왕 장보고라고 하는 거고요. 통일신라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권력이 너무 세니까 암살당했죠.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우리 신라와 당나라, 굉장히 당나라는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발해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당나라랑 뭐 무역도 많이 하고요. 뭐 교류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신라 사람들도 당나라에 공부하러 간 사람도 많았고, 네, 아니면 장사하러 간 사람, 뭐 외교하러 간 사람 뭐 다양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신라 마을이 생깁니다. 우리가 한국인들이 많은 코리아타운 이런 게 생기듯이 자, 여기 신라타운이 생기는 거야. 당나라의 신라방, 신라촌, 그 다음에 뭐 신라원, 네, 그 다음에 신라소, 이렇게 신라인들의 마을, 신라인들의 관리소, 신라인들이 다니는 절,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신라타운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나라는 굉장히 굉장히 국제적인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당나라에 유학하러 많이 오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 시험. 네, 그래서 거기 합격하면 뭐 관직도 주고 뭐 이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특히 똑똑한 육두품들이 가서 시험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육두품들이 가서 합격도 하고요. 최치원이라든지 이렇게 합격한 사람 나옵니다. 자, 그걸 우리 수기 학생이라고 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 빈공과에 합격해서 자, 거기서 육두품들이 아주 놀라고 오는 거죠. 아니, 당나라는 이렇게 깨어있는 나라인데 신라는 골품제 때문에 저렇게 정말 폐쇄적인 나라라니. 네,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에서 더 보고 배워와서 신라의 반감을 더 키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교류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시절에 아주 훌륭한 예술, 여러분들 경주에 수학여행 가시면 이걸 안 볼 수 없잖아요. 바로 불국사, 석굴암, 이게 전부 다 통일 신라 시대의 예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석굴암 불국사, 불교 세계 이상을 구현하고 있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죠. 자랑스럽죠. 자, 우리 석불국사에 가시면요, 또 이렇게 탑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석가탑, 하나는 다보탑, 이렇게 해서 불국사 안에 이렇게 두 가지의 탑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게 다보탑이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여러분 지갑 안에서 지갑에 10원짜리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다보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탑이 이 두 탑이 마주보고 있죠. 불국사에 가시면 가보셨어요? 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석가탑,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죠.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 네, 그래서 이건 뭐 우리의 너무나 자랑스러운 불교 미술이고요. 이제 석굴암 본존 불상입니다. 석굴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3층짜리 탑이 유행을 해요. 가장 안정적인 구도고 형식의 미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3층짜리 탑이 많았던 시절. 통일신라는 3층이 많아요. 자, 근데 하루는 이 석가탑을 청소하다가 자, 이 석가탑 위쪽에서 뭐가 이렇게 발견됐어요. 돌돌돌돌 말려있는 쫙 펴봤는데 불교 경전이 쫙 써져 있네. 자, 이것이 바로 목판 인쇄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됩니다. 어디서? 바로 이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루마리 불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발견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통일신라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 있어요. 일명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에밀레 애기 울음소리 같다고. 네,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이제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그 입구 오른쪽이 쭉 엄청 큽니다. 네, 엄청 커요. 자, 서양의 종과 우리 동양의 종은 달라요. 서양의 종은 딸랑딸랑 이거잖아요. 동양의 종은 그리고 서양의 종은 안에서 걔가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종 흔들면 자, 동양의 종은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치죠. 땡 이렇게요. 그죠? 이게 울림이 훨씬 더 웅장하죠. 이게 딱 치면서 우리 절에 가시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딱 치면 냉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소리가 굉장히 또
분위기가 있죠. 웅장하면서. 자, 성덕대왕 신종인데 한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종을 만드는데 뭐 아기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다는 등 막 이상한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등 에밀레종이란 별명이. 그래서 이제 현대에는 과학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조사를 해본 거죠. 과학자들이 진짜로 그렇게 사람을 넣었을까, 아기를 넣었을까.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성분, 뭐 인인가 그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 성분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리는 없다. 그냥 썰이었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현대과학은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스님들. 우리가 불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에게 아주 쉽게. 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저 불교 신자 아닌데도 알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뭐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가 다 극락 왕생할 수 있는 너무 쉽게 불교를 너무 쉽게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불교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원효 대사죠. 원효. 자, 그래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스님 중에서는 의상 스님,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개창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초 스님은요. 우리가 이제 불교가 바로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인도 사람, 그럼 인도까지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기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해초는 인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호 천추 국전이라는 걸 저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도 계시다는 거. 자, 지금은 통일신라 그리고 그 위에 발해를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확인할게요. 자, 1번 통일신라 시대에 청해진을 설치해서 완도의 청해진, 그죠? 자, 국제무역을 주도했던 사람 해상왕 장보고, 그쵸? 3번. 자, 다음에 설명하는 나라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자, 우리 이제 나라를 잃은 고구려 유민과 그 다음에 말갈족을 이끌고 동호산 근처에서 건국을 했어요. 발해를 세웠죠. 그리고 9세기 선왕 때는 최고로 잘 나가는 전성기,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별명을. 자, 바로 이 나라는 우리 발해입니다. 2번. 자, 3번.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기억관이 제작된 시기는 창시기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불교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불국사, 비천상의 무늬가 아름다웠던 성덕대왕 신종이다. 자, 불국사, 석굴암, 다보탑, 석가탑, 선덕대왕 신종, 이런 건 전부 다 통일신라. 정답은 2번 경주의 자랑 통일신라의 문화재들이죠. 자, 4번. 다음 유물이 만들어진 나라는 불국사의 다보탑 10원에 그려져 있는 석굴암 본존불상 성덕대왕 신종, 이제 사진으로 나와도 통일신라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자, 5번. 다음과 관련된 나라 대조영이 세웠습니다. 최고의 우리 정치기구는 정당성, 삼성 6부의 정당성, 해동성국이라는 별명 발해죠. 자, 우리 이론은 정말 많은 걸 했는데 시험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푸시겠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은 탄탄하게 하되 우리가 이제 그 검정고시 이 문제를 보면 이 정도 수준이구나, 얼마든지 푸는구나. 그래서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해서 문제 모두 풀어보셨습니다.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가 끝이 났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시 새롭게 나오는 고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꼼꼼하게 복습해 주세요. 여러분들 화이팅!